축복하는 사람들 블레싱 재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레싱 재팬의 김은진 간사입니다. 윤성혜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11월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10월 말에 홍대에서 북콘서트를 하고 왔잖아요. 네. 북콘서트 어떠셨어요, 선교사님? 저는 권요섭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옛날에 뮤라 아야코 콘서트를 6년 정도 전에 했었어요. 아, 이미 경험이 있으셨군요. 네, 이제 그때는 다른 걸로 했었는데 이제 아마 선교 문학해서 그때도 했었는데 요번에 또 오랜만에 하니까 참 좋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맞아요. 좋았고 거의 30명 가까이 오셨죠. 네네. 네. 그리고 거기 일단 홍대 부르심교회가 되게 일본어로 오샤레 하다고 그랬는데 오샤레 마쇼 되게 멋스러운 장소여서 정말 좋았고 또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저희를 더 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전체적으로 많은 피드백들이 완성도 있고 너무 좋았다 이런 피드백들이 많이 있으셔서 참 좋더라고요. 감사하고. 네. 맞아요. 어땠어요, 은진 간사님은? 네. 우리 은진 간사는 또 낭독을 너무 예쁘게 잘해가지고. 네, 또 네네. 이제 윤성 교사님의 피드백이 있기에 그런 또 조금은 괜찮은 낭독이 완성되었는데요. 저는 미우라야코의 선교 문학 이런 뭐 강의, 뭐 강의도 해주셨고 또 이제 토크쇼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 들려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 양육 문학으로서도 정말 교회에서 잘 쓰이기가 좋다. 뭐 그런 얘기 들으니까 네, 맞아요. 거기서 미우라 아야코를 선교 문학, 양육 문학, 또 화해 문학, 그리고 평화. 좋습니다. 우리 다 네 가지 외웠다고 포인트. 예. 칭찬도 받았어요, 목사님한테. 네. 네, 그래서 너무 인상 깊었고 저도 미우라 아야코 독서회를 통해서 또 실제로 일본에서 전도가 선교가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 한국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 블레싱 좋더라고요. 재팬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딱 그 생각 들었어요. 그래, 우리 또 책의 여왕인 우리 손진희 편집장님이 진행을 해도 좋겠고 어쨌든 그렇죠. 참 참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예, 우리 PD님께서 압박을 또 가하고 있어서 네, 당사자와 이미 하고 있답니다. 이미 아니 그거를 이제 우리 블레싱 재팬에서 한다 이거죠. 네, 우리 송 간사님이 진행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 하는 맞아요. 생각을. 저희 네. 또 명색이 출판사가 있는 선교단체인데 네. 할 법하죠. 그렇겠네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그 송 책을 간사님. 낸 건 아니지만 네, 미우라 아야 독서가에 좋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미우라 아야코의 길 따라 책 자체가 이 책만 사서 그냥 일본에 가면 그 미우라 아야코의 그 출생지 아사히카와 문학 기행을 아주 그냥 쫙 할 수 있다고 코스를 아주 되게 자세하게 잘 써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된다면 블레싱 재팬에서도 가죠. 한번 갑시다. 예. 가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갑시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요. 네네. 네, 오늘도 사랑으로 있다. 한국을 위해 다리가 된 일본인 시빈 인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인물이시죠? 네. 오늘은요 6번째 인물인 후치자 노에의 사역 소개 시간입니다. 네. 저번에는 인물편이었는데 이번엔 사역 소개로 진행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물편을 만약에 못 보신 분이 계신다면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네. 네, 후치자와 노에는요 네. 숙명여자대학교로 대표되는 조선 여성교육에 힘씀으로써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가교가 된 일본인 그리스도인이었죠. 네. 네, 지난 편에 인물 소개로 출생 및 신앙 배경 그리고 어떻게 조선 여성 교육에 꿈을 품게 되었는지까지 저희가 들어보았는데 네. 오늘은 명신여학교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숙명여대에 이르기까지 네. 후치자와 노에가 조선 여성 교육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썼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기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정말 가을이 훅 왔음을 느끼는 모기로. 네, 모기가 가을 모기. 네네네. 네, 1906년 고종의 후궁 순원 황기비 엄씨는 여성 교육에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왕실의 재산을 하사해 여성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도록 했고 그렇게 진명여학교와 명신여학교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조선에 머물던 후치자와 노예가 이 명신여학교 개교에
깊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 네. 개교 이후에는 명신여학교의 교육자로 음.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음. 정경 부인 이정숙이 초대 교장에 취임을 하고 네. 후치자와 노예는 학감 겸 주임 교사가 되어서 실질적인 이제 명신여학교의 운영과 또 교육 일체를 도맡았다고 하는데요. 네. 명신여학교는 처음에는 양반 가문의 소수 여학생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학교에서는 주로 기초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뭐 국한문, 일어, 산술 뭐 굉장히 초보적인 곳으로 보이지만 여성이 이 정도라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그럼요. 당시 사회로서는 대단한 아주 거죠.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그렇죠. 네. 신여성으로 가는 이제 길을 걷고 계신 그렇죠. 거네요. 신여성으로 가는 길. 네. 근데 그러면서 네. 명신여학교가 사람들 사이에 점점 알려지면서 이제는 점차 평범한 집안의 여학생들에게도 이 교육이 개방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0명이 넘는 여학생들이 공부하는 아주 큰 학교가 되었고 네. 후치자와 노예는 조선의 왕실에서 하사한 그 지원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더하여서 음. 교장인 이정숙과 함께 직접 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도 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당대 일본인과 조선인 모두에게 여성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녀는요,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는 이런 일상을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에게 늘 긍지 있는 조선인 여성이 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네. 너무 참 여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건강하게 잘 심어줬고 또 좋은 선생님으로 자기가 정말로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일상을 같이 공유했다는 것이 저는 먹고 자고 그럼으로써 그분이 말만 했겠어요? 자기 삶으로도 정말 긍지 있고 되게 똑똑한 여성으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그냥 귀로만 듣는 배움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긍지 있는 여성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네네. 윤성 여사님께 긍지 있는 여성은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긍지라는 거는 어쨌든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 남자와 여성으로서 일단 차별됨이 없는 성경적 원리로서 차별됨이 없이 동등하게 평등하게 하나님 지어주신 것에 대해서 잘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는 여성에 대해서는 정말 동물과 같이 취급을 했잖아요. 말하는 동물과 같이 취급했고 소유물이었단 말이죠. 옛날 고대 시대에는. 그랬을 때 긍지 있는 여성은 자기 정체성. 한 인간으로서의 그 존중함과 존재감에 대해서 그냥 어떤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자기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긍지라고 생각해요. 한 인간으로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신 덕분에 네. 이 후치자와 노예의 이 긍지 있는 조선인 여성이 되라라는 이 가르침이 더 좀 와닿은 것 같아요. 저한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 후치자와 노예의 노력으로 1911년 명신여학교가 숙명여자 고등 보통학교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고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근데 여기서 긍지 있는 조선인 여성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포인트는 조선인 여성인 거죠. 왜냐하면 피지배국가의 사람이 지배국인 지금 조선인한테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여성인데 그 긍지가 플러스 자기가 지금 어쨌든 식민지화 되어 있는 그 나라의 조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자체에 대한 건강한 긍지를 가지고 여성으로서도 건강하게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여성이면서도 지배를 당하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비참하지만 이 나라가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아니라 조선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고맙네요. 그러네요.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또 찝어주셨네요. 말 끊어서 미안해요.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명신여학교가 1911년 이제야 저희에게 좀 익숙한 그 이름 숙명여자 고등보통학교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고 더 이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듬해인 1912년에는 재단법인 숙명학원이 설립되었으며 후치자와 노예는 학교의 이사장으로서 학교 운영에 책임을 맡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 학교에서 교육이 설립 초기보다 여성 교육에 특화되고 전문화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네. 덕분에 조선 사회에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여서 음. 지식과 교양을 갖춘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네. 졸업생 가운데는 더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도 음. 있었는데 음. 그들 가운데에는 도쿄 여자 고등사범학교 등으로 이제 유학을 하는 학생들까지 있었습니다. 네. 후치자와 노에는 이정숙과 함께 사비를 털어서 학생들의 유학 자금을 지원했을 정도로 참 사비까지 턴다는 것은 이분이 단순히 그냥 어떤 그 주어진 일에 일하는 게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기꺼이 헌신하는 맞아요. 마음을 했다는 게 보여지네요. 맞아요. 정말 안 그래도 이제 뒤에서 바로 네. 어떤 사명,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가 나오는데요. 네. 이 조선 여성 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사명을 가지고 1917년에 네. 후치자와 노에가 쓴 일기에서 왜 내가 조선에 건너와서 여성 교육에 힘쓰고 있는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윤성 여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내가 조선에 오게 된 것은 하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조선 땅에 머무는 것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에서다. 옛날 조선이 개국한 이래 우리나라 즉 일본은 조선의 문화에 인도를 받았다. 라고 고백하네요. 네. 참 그렇죠. 사실은 조선의 문화 또 지금 또 대한민국이 전 세계 문화를 정말 중심에 서고 있는데 원래부터 우리나라는 이 문화가 더 깊이가 있고 풍성하고 되게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문화인데 이런 것들을 이미 일본에도 많이 백자문화라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을 텐데 이것을 인도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다는 게 참 귀하네요. 그 마음이. 그렇죠. 그리고 이 하늘이 주셨다는 게 곧 하나님이 주신 사명일 텐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네요. 맞아요. 이분의 헌신과 섬김은. 맞아요. 네네. 맞아요.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 마음.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1919년 3월 1일에는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해서 조선 전국에서 이제 대규모 운동과 시위를 전개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시대적으로 정말 힘든 시기잖아요. 네. 이제 후치자와 노에가 가르치고 있던 이 학교에서도 저항 운동이 일어나서 학내에서 시위 행진을 벌이고 또 수일 후에는 학원의 모든 학생들이 그 가두 시위에 참가를 했습니다. 일본인이자 또 학교의 관리자 입장이었던 후치자와 노에가 참 복잡한 신경으로 학생들의 시위를 지켜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조선 총독부와 경찰은 네. 숙명여학교와 같은 주요 교육기관에서 네. 만세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묵과하지 않았고 네. 일본 경찰이 학교에 들어와서 학생들을 연행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후치자와 노에는 이 아이는 제 학생입니다. 구속될 신분이 아닙니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심지어 경찰서까지 따라가서 구금된 여학생들 꺼내오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네. 참. 정말 엄마의 심정같이 그러니까요. 진짜 스승이셨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후치자와 노에가 이러한 조선 여성 교육에 대한 공으로 1915년 일본 정부로부터 훈육등 보관장을 시작으로 뭐 여러 차례 어떤 교육 관계 표창과 상들을 수여받았는데요. 그렇지만 이 모든 상들은 결국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도구였습니다. 후치자와 노에는 이러한 모든 표창과 훈장 또 상들이 달갑지는 않았지만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은 받아들여야 할 조건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누구를 이렇게 비판한다는 게 시대적으로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긴 한데 이거를 우리가 참 정말로 대놓고 이완용처럼 그런 놈이 아닌 이상은 정말로 그 시대에서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너무 고민스러운 상황인 사람들이 많이 놓여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내가 그 시대를 살았을 때 어땠을까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완용이나 이렇게 대놓고 팔아먹은 놈들만 좀
요걸 하고 이런 분들 정말 이렇게 이가 진심 어리게 섬겼다면 이 상을 주는데 안 받으면 또 앞으로 계속 교육 사업하고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을 것 같은 마음도 있어요. 조금은 약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네. 예, 이해를 그쵸.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있네요. 그쵸, 네네. 그쵸. 음. 그래서 음. 그런 이제 참 달갑지 않지만 어떻게든 또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후치자와 노에는 음.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 음. 이제 그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계속해서 충실했는데요. 음. 그녀는 그 엄혹한 시절에 기독교 신앙과 정신으로 남녀가 차별 없고 또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도 차별이 없는 세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 중대한 기초 시작점으로서 여성 교육을 성실하게 계속해서 이행을 해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녀는 조선 여학생 하나하나를 자기 학생으로 정말 어머니 같은 마음에 또 제대로 된 정말 스승 네. 정말 진정한 교육자의 마음으로 교육자의 마음으로. 품으면서 이들이 깨어나기를 그래서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던 여성이었습니다. 네. 1930년대에 들어서는 후치자와 노에는 이제 80살에 고령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그 시대 때 보면 또 오래 사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나이에도 아직까지 꿈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교육자로서 성심을 다해 섬겨왔던 그 숙명여자 고등보통학교를 이화여자 전문학교와 같은 여자 전문학교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었는데요. 네. 후치자와 노에는요, 이 80살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꿈은 보지 못한 채 1936년 네. 조선 여성 교육을 위해 인생의 후반을 온전히 헌신한 후치자와 노에가 86의 나이에 네. 하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장례는 학교장으로 치러졌고 네.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애도를 표했다고 하는데요. 후치자와 노에는 생전에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자신의 모든 재산은 숙명여자 전문학교의 설립 자금으로 쓰기를 바란다는 유언을 남겼고 네. 유언대로 그녀가 남긴 모든 재산과 유품은 바자회 형식으로 일괄 매각되었고 매각된 금액 모두는 숙명여학교의 전문학교 설립 자금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38년에 숙명여자 고등보통학교는 후치자와 노에가 꿈꾸던 대로 숙명여자 전문학교로 승격이 되었고요. 해방 후에는 숙명여자 대학교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참 감사하네요. 네. 맞아요. 참 우리나라의 그런 학교들이 특히나 또 뭐 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나 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교육 선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사실은 이제 해외로 나가서는 많은 선교 중에서 교육 선교 많이 하시죠. 학교 지으시고 또 교수 사역도 많이 하시고 이 교육 선교는 사실은 그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뭐 서로 다 알다시피 그 교육이 잘 돼야 그 나라가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돈만 많이 이렇게 있는 나라의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건 교육이 되어야만 이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주는 것보단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라라는 식으로 그것을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을까가 교육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한 인간으로서든 한 나라로서든 기본적 기초가 돼야 되는 과정인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해외에 나가서 많은 선교하는 것 중에 교육 선교 하셨듯이 우리나라도 사실은 많은 미국 선교사들, 해외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제 강점기 시대에서도 와서도 저번에도 우리가 그 한 분 또 소개했잖아요. 교육 선교 하셨던 분처럼 마스토미 야스자이모 마스토미 야스자이모 선생님도 교육 선교 하셨듯이 또 이렇게 후치자와 노예 센세이가 이렇게 교육 선교를 해서 한 또 정말 숙명여대 기초가 된 학교를 세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참 너무 귀하고 교육사역 자체가 사람 한 명 한 명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로 큰 대단한 그 자원을 준 것이고 보석을 키워낸 거죠. 예.
그래서 너무 귀하고 감사하네요. 네. 음. 너무 감사하죠. 그 열정이 대단하고. 네, 맞아요. 열정도 대단하고. 86세 여든 86세 할머니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 우리 도전 언제나 아직 젊었지만 저는 꽤 도전이 됩니다. 또 같은 여성으로서 네,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후치자와 노예는 음. 그 당시 이제 경성부 내의 한 묘지에 안장되었고 후에 그녀의 유골은 둘로 나뉘어 일본에도 안장이 되었는데요. 그녀가 묻힌 경성의 묘는 한국 전쟁 당시 사라져서 지금은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네. 네. 아까 이제 후치자와 노예가 일본 정부로부터 많은 이제 교육 관련 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그녀의 이런 조선 여성 교육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이제 한국인들의 의견도 불분명한 채로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뭐 누군가는 그녀가 조선의 근대 여성 교육을 위해서 진심으로 헌신한 사람이라 여기고 또 한편으로 누군가는 그녀가 일본 제국의 식민지 교육 정책 수행에 충실했던 사람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랑으로 있다에서는 이렇게 책을 마치고 있는데요. 후치자와 노예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성들을 일깨우는 교육에 평생 헌신하며 한국과 일본 사이 다리가 된 그녀의 삶은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사람에게 진중한 감동으로 살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시대에 사는 사람에서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할 것인가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보는 포인트는 상을 줘서 받았다라기보다는 그녀가 진심 어리게 교육의 일선에서 자기의 어떤 그냥 직업으로만 했냐 아니면 진심 어리게 했냐 정말 교육자로서 섬겼냐라고 네. 볼 때 우리가 아까도 면면을 봤듯이 그 학생들을 정말 자기 자녀같이 정말 진정한 스승으로서 그 아이들을 품고 또 자기 사비를 다 들여서 했다는 것을 보면서 이분의 진정성이 좀 느껴진 것 네. 같아서 저는 그냥 그것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싶네요. 네. 여기까지 네,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숙명여자대학교로 대표되는 조선 여성교육에 힘쓴 후치자와 노예의 사역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한국인 전도에 일생을 바친 선교사로 함경도에서 조선인을 전도하며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또 일본으로 돌아간 후에도 제일 한국인 교회를 섬겼던 네. 일본인 선교사 오다 나라지의 인물 소개 시간입니다. 네, 이분도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다음 또 기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다 나라지 편을 읽으면서 울었어요. 그랬구나. 저는 교정하면서 계속 좀 눈물이 울컥울컥 했는데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근데 네. 이런 분만 또 이렇게 지금 현실에 일본에 한 100명만 있어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숨어 계시고 네. 지금도 윤동주 시인애들도 또 모임도 갖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있는 걸음들이 계속 이어졌었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우리가 블레싱 재팬의 사명 중에 이런 분들을 계속 사람들한테 알림으로 인해서 일본에 대한 반감 여전히 좀 답답해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좀 이해하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지 여전히 있지 이런 마음을 좀 심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렇게 사랑으로 있다. 인물편, 사역편으로 나누면서까지 이렇게 구석구석 감동을 막 전해드리고 싶어서 매 회차마다 네. 열심히 사랑으로 있다 코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정말 선교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국과 일본을 사랑으로 이었던 일본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도 정말 그렇게 한국과 일본을 또 울컥하고. 사랑으로 잇는 이 걸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네, 그러면요. 우리가 눈물로 읽었던 오다나라지 이야기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주십시오.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춤을 추며 걸으리 눈과 눈을 맞추며 하나짱가 얘기다이 시리다이 하나짱은 일본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무지무지 많답니다. 아니
지난번에 뵀던 빅하이어 분들을 오늘 또 뵙게 되었네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이죠. 아유. 뭐 안경이 바뀌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왠지. 네, 2주 동안 더 빅이 되셨네요. 네, 또 여러분들 아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 막 블레싱 재팬과 어떤 이야기를 어떤 사역을 또 했는지 이런 것들 너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오래 기다리셨고요. 오늘은 그러면 마저 또 이야기를 이어 나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그러니까 작년에 2023년에 12월에 관동 투어하고 올해 이제 튜브 나고야 이런 네. 쪽에 투어 하셨는데 저도 이제 같이 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또 두 번째니까 더 재밌고 너무 구성이 되는 것들 너무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우리 또 같이 막 PPT도 만들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사실은 너무 감사한 게 올해 5월에 네네. 노토반도 자선 콘서트를 맞아요. 이분들이 완전히 중심으로 섬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노토반도 가가지고 현장 돌아보고 또 기금도 전달하고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는 노토반도까지 연결돼서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빅하이어 팀에 더 감사한 마음이 좀 있네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음. 작년 사역부터 해서 한번 음. 얘기를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작년 사역은 이제 처음 관동 지역, 네. 동경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도 그렇고 블레싱 재팬과 함께 첫 이제 사역을 준비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이 많았고요. 그리고 설레이다 보니까 또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첫 이제 사역에서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저희 사역을 통해서 이후에 침례를 받으셨던 네.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침례를 받으시는 은혜로 주셨던 것, 그것이 첫 사역에 있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네. 또 그렇게 침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뭐 저희가 뭐 좋은 공연을 하고 좋은 관객들의 환호와 그런 반응을 이제 경험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경험이지만 그렇게 침례 받으신 성도님이 계셨던 것이 지난 관동 사역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네.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가 이노츠노 고토바 교회였는데 거기는 정말 그러니까 할아버지 목사님이 전 재산 들여서 교회 세우시고 후임으로 목사님 이렇게 이제 좀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셨던 교회여서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다 세팅을 하신 거예요. 그랬고 정말 외국인 몇 분이 또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셨고 침례도 세례자도 나오고 막 이래서 참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이었죠. 네. 그렇군요. 네. 너무 좋네요. 네. 올해 또 9월 나고야에서 이야기도 또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제 지난 그 동경 관동 지역의 사역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첫 번째 사역의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준비하면서 효율적이고 또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부족했지만 요번 중부 지역 사역에서는 저희가 거의 앵콜곡을 제외한 모든 곡을 다 일본어로 네. 일본어와 영어로 이렇게 저희들이 부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통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너무 좋았고 뭐 나름대로 저희가 완벽하지 못한 일본어였기 때문에 제한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간사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섬겨주셔서 저희가 잘 공연할 수 있었고요. 이번 사역에서 무엇보다 노방전도 때 많은 분들이 저희 공연과 저희 노방전도 사역을 통해서 교회 한번 가보겠다. 또 교회가 어디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니까 그 대부분 이제 그 찌라시라고 하죠. 네. 전단지, 네, 전도지를 거의 잘 안 가지고 가시거나 기분 나빠하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공연을 통해서 노방전도 공연을 통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교회에 오겠다고 말이라도 먼저 해주시고 이렇게 어쨌든 선교사님, 지역 선교사님과 연결될 수 있었던 그런 사역들이 있어서 또 노방전도 사역에서도 물론 이제 교회 사역에서 너무 좋았지만 그런 특징을 하다 보면 이번 나고야 또 중부 지역 투어에서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좀 덧붙이자면
이제 정말 버스킹 수준이잖아요. 그냥 단순한 노방전도 수준이 아니라 워낙 프로팀들이니까 딱 서서 부르시고 또 개별적으로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곡들을 좀 일부러 부르신 곡도 있었어요. 뭐 간바떼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원래 축가로도 많이 불린다고 했는데 그런 거 불리니까 이제 이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저는 옆에서 봤자니 열심히 막 이렇게 사진 찍고 봤는데 어떤 분이 아이돌 요즘에 노래만 나오다가 이런 거 들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자기 지금 생맥주 좀 맥주 좀 사가지고 오겠다고 그랬더니 맥주 사가지고 와서 아직 앉았으면 듣고 싶다고 그러더니 끝끝내 계속 듣다가 못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중간에 와서 뭐 사진 찍는 중딩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사역하셨던 교회에서는 전단지를 보고 와서 같이 예배하신 그 할머니들도 계셨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단장님이 이제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어떤 교회는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팀들이 와가지고 공연하냐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것이 돼서 그분들은 초대한 분들이었거든요. 아이신 국제 그리스도 국제교회인데 그 교회는 초대를 했는데 엄청 많이 왔어요. 딴 교회들도 많이 왔고 기존 성도들보다 많이 왔는데 그러면서 하여튼 그 되게 감동하고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뭘 불렀죠? 앵콜로. 아니 네. 알아요. 네. 손에 손잡고. 손에 손잡고. 네, 네. 약간 티키타카가 좀 네, 손에 손잡고 불렀는데 진짜 그 가사에 벽을 넘어서 그냥 하늘 간의 이 관계의 벽을 넘는 이것이 서로 마음이 통했던 것 같아요. 네, 그 교회에 또 네. 중국 분들도 계셨어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오신 분들, 네. 또 조선족이셨던 분들, 네. 또 일본에 계신 분들, 네. 또 한국에서 가신 분들, 이제 그런 다양한 문화가 한 교회 안에 또 교회가 아이신 국제 교회라고 돼 있는 것처럼 원래 미국 교단 교회로 제가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외국인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그 손에 손잡고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네. 정말로 또 그런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열방과 열방이 하나 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나고야 수목원교회는 정말 오랜만에 하셨대요. 예배 중간에 콘서트를 넣은 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가자마자 막 그냥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럼 나는 이미 이 예배를 내가 즐길 거야라고 하는 이 마음의 이 몸짓이 막 보여가지고 뒤에서 막 사진을 찍는데 벌써 이제 막 일어나시려고 하는 게 막 보여서 예배 중간인데 저 예배 전에 그 다과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간식이요? 일단 너무 정성껏 과일도 이렇게 완전 호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맞아. 파인 다이닝 네, 나온 파인 것처럼 다이닝처럼. 이렇게 완전 DC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그냥 그게 맛있다 이런 걸 떠나서 음. 정말 저희를 환영해 주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고 이러한 마음들이 느껴져서 더 열심히 노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빅콰이어 팀을 저는 이제 요번에도 공연 보면서 되게 저력을 많이 느꼈던 것이 이분들의 존재만으로도 이 교회가 훨씬 좀 침체되어 있던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활기차졌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서 어쨌든 교회를 초대할 기회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블레싱 재팬 차원에서 단순히 콘서트뿐만 아니라 전 이제 리서치 겸도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 지역의 교회 분위기가 어떻고 어떤 현장성 있는 정보들과 이제 선교사님들을 더 좀 만나서 그분들의 노고도 좀 들어보고 이런 것들도 생각해서 같이 다니는 건데 정말로 참 너무 귀한 역할을 해주셔서 그랬던 정말로 그 역할을 했다. 이게 딱 눈에 한 방에 보였어요. 특별히 안찬원 대표님은 나고야 수목교회에서 정말 크시지 않은 저는 지금 들으면서 네.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음향을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하셨거든요. 막 바쁘신 와중에도 오셔가지고 어떠셨어요? 아니, 단원들이 점점 착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착했나? 네, 보면서 저는 좀 늦게 합류했거든요. 그래서 그 앞 스토리 보는데 후반부 스토리는 우리 아이들이 자랐구나. 그 실력 개념이 아니라 성품이나 사람들에 대한 태도나 마음들이나
세팅하고 해체하고 하는 이 과정이 네. 야 이거 많이 성숙했다 이제. 음. 그리고 언어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아울리시나 이런 사역이나 이런 부분이 물론 이제 일본을 축복하고 일본을 우리가 잘 세워가는 사역도 되는데 네. 빅화이어 자체 안에서도 좋은 훈련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귀한 사역인다. 뭐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세팅하신 것 같고 뭐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아무튼 저 빼고 다 이렇게 착하게 잘 하더라고요. 그냥 구경만 해가지고. 왜 대표님을 빼두시는 거죠? 전 늦게 와가지고 그래서 네. 근데 예, 착하게 구경만 착한 했습니다. 등의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아, 또 이제 늦게 오셨다고 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안 네. 계시지만 네. 팀 사운드의 박경배 네. 대표님 함께 요번에 네, 함께 맞아요.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셨어요? 네. 제 친구인데요. 네. 잡혀왔습니다. 그 네. 친구. 잡히셨군요. 음향의 대가입니다. 한국에서 되게 교회 음악으로 되게 네, 유명하시고. 교회 네, 마다- 저희 노토반도 콘서트 때도 네, 네. 맞아요. 도움 네, 네. 주셨잖아요. 여기 오면 혼자 얘기 다 할 겁니다. 네. 와우. 워낙 한번 말을 따로 모시셔가지고 네. 한 분만 네. 모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지금 또 노벨 문학상도 타셨고 해서 할 말씀이 왜냐면 많으시죠. 문학 소년. 예. 네, 문학 정말. 아재. 그분이 탄 게 문학 아니고 아재. 그분이 한 건 문학 아재. 아니고. 그런데 네. 이제 박경배 대표님께서 같이 요번에 사역에 참여를 해주셔서 네. 이제 모든 교회들 음향을 튠을 해주시고 네. 또 필요한 부분들 또 보완도 해주시고 이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음향을 안 가져와가지고 아, 갖고 와서 했어야지라고. 친구라서 네. 다음엔 갖고 와라. 네. 네. 저기 이 방송을 탔기 때문에 다음엔 가져오실 겁니다. 그리고 힘든 교회 좀 기증하고 가라.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친구라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네, 맞아요. 너무 좋네요. 네, 이주영 목사님 진짜 요번에 사실은 이제 교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교회 다니면서 느꼈던 일본 교회 가장 좀 열악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얘기만 하세요. 네. 그냥 아까 그 일본 교회 성도님들이 네. 어떻게 우리 같은 교회에 와 주실 수 있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그 성도님들이 그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자존감이 많이 낮지 않나. 자기 자신한테도 그렇고 저 그런 부분들을 또 저희 공연 안에서 좀 더 이렇게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많이 노래를 했는데 네. 또 뭐 행복이나 은혜 이런 찬양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분히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들을 저희들이 많이 고백하고 찬양을 많이 했는데 많이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같이 그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회복들을 많이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안에 여전히 함께하시고 또 이 공동체, 이 교회, 우리 교회 각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마음들을 그 저희 예배를 통해서 또 빅화이어를 통해서 많이 전해주시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좀 덧붙이고 싶은 건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박경배 대표님한테 뭐 음향 좀 가져와야지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나온 말이냐면 투어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음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스피커나 이런 게 너무 열악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이제 좀 같이 기도하면서 일본에 우리가 그래도 좀 다닌 교회들은 음향 상태라도 좀 되게 좋은 상태로 혹은 서비스할 수 있도록 혹은 이 빅화이어가 일본 현장에 가서 이것 때문에 충분히 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하려고 같이 기도하면서 어쨌든 좋은 장비가 현장에도 좀 있을 수 세팅해 놓을 수 있도록 하려고 기도하고 있고 좀 후원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잘 사용하겠습니다. 네. 좋게.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옆에 있는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거 음량 맞추는데 너무 힘들고 소리는 너무 좋은데 이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는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네요. 예, 용량이 좀 작으니까 소리가 터지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사운드 좋으면 뭐 더 좋은 소리들이 전달되니까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막
그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신 교회에서는 그냥 가정용 그냥 거실에서 같은 거 듣는 막, 앰프에다가 어머. 마이크를 연결해서 하시는데 이게 좋은 거라고 하시는데 여기까지. 네. 뭐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네,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많이 후원해 주시고 그럼요. 네, 저희가 앞으로 그- 좋아져야 되는 네, 얘기들인 그런 거죠. 것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네. 많이 네. 후원해 이게 주시고 단원들이 착해졌다니까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구체적인 또 작년 9월부터 시작된 관동 투어와 또 올해 작년 12월, 12월 네, 올해는 감사합니다. 9월, 네, 올해가 9월. 네. 나고야 투어 이야기까지 그리고 또 네. 현실적으로 정말 어떤 필요와 필요들. 어려움에 부딪히셨고 그런 이야기를 또 후원 음. 요청으로 음. 앞으로 더 좋아지기 위한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네, 이쯤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빅콰이어의 비전과 또 앞으로 선교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들어보고 인터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네. 대표님께서 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빅콰이어가 저희는 숲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숲에는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또 이 이야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안찬용 대표님께서 네. 해주신 얘기고 네. 팀이 시작할 때 계속해서 나누셨던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안에 계속해서 자라나는 일들, 성장하는 일들, 성숙한 일들, 같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것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본에서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나라들 또 열어주시면 블레싱 재팬, 블레싱 차이나 또 블레싱 뭐 USA 네, 뭐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그런 열방을 축복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저희 빅콰이어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회복되어지고 또 가는 곳곳마다 그런 회복이 노래되고 그 노래되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니, 아멘. 잘 키워서 잘 보내자여가지고 네. 오셔서 많이 배우시고 그걸 또 경험하시고 또 본인의 교회와 필드에서 잘 또 누리시고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저희 이제 약속의 주제로 말씀으로. 갖고 네. 있어요. 그래서 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와 좀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길을 간다면 우리가 이제 빅화이가 어떤 목표를 세운다기보다 하나님의 그 꿈을 찾아 잘 따라가면 하나님 그 길을 여시고 결국에 그 약속의 땅에 다 같이 입성하는 경험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이번에 뭐 세계 합창 대회나 또 일본에서의 사역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거를 몇 년 전에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 그 지경을 열어주고 계시는데 거기에 감당할 수 있는 빅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빅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빅들이 와주시면 큰 빅 말고 몸이 큰 거 말고 하는 빅. 영적인 빅들이 많이 오시면 좋겠고요. 영적인 네. 정말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기뻐하고 감격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너무 기대가 되고요. 또 내년에 우리가 이제 또 어느 곳에서 할지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컨택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그렇고 저는 그냥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일본의 열도를 전국적으로 좀 매년 뭐 상황이 되면 2번 정도라도 이렇게 좀 투어를 계속 하다가 이제 일단은 전국 투어를 다 하고 오키나와까지 한번 찍은 다음에 저희 삿포로 아직 안 갔으니까 삿포로로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동경에서 다시 관동을 마무리하고 빅화이어 계획이 저기 다 있네요. 네. 캠핑카 후원 받습니다. 네. 캠핑카. 일단 음향 네, 음향 장비와 캠핑카, 네. 캠핑카. 까지. 예. 네. 좀 네. 다니는 거지 뭐. 예, 숙소가 네. 아주 문제기 때문에. 캐리비언처럼 아. 다니는 것도 너무 좋고요. 예, 저는 이제 휴 안식년을 하던 제가 쭉 1년 다니던지 하여튼 이 빅화이어가 가는 곳마다 정말로 놀랍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노래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사람들이 따뜻해지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우리 블레싱 재팬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서 이분들하고 좋은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네. 하나짱과 네. 아니 하나짱도 같이 하시면 네. 좋겠다고. 네. 예. 비콰이어. 영광이네. 네. 원래 오디션 오늘 보기로 했었는데 네. 늦었네요. 네. 어머나. 야 갑자기 놀랐는지 넘어졌습니다. 어머나. 해야군. 네. 해야군. 네. 하나짱과 와카리마시다. 네. 하나짱은 오늘 비콰이어의 대표 안찬용 대표님과 이주영 단장님 모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본 선교를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 네, 오늘 또 같이 함께 자리해 주셨기 때문에 세계를 품는 기도 합주회까지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이제 요즘에 사실은 계속적으로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북한이 정말 더 자꾸 긴장 상태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빨리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고 남북한의 어떤 평화들이 서로 조금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인, 뭐 종교인 상관없이 온 국민이 다 한마음을 가지고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보면서 느낀 게 전쟁이 잘못하면 우리의 소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주변에 너무 전쟁 소리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것은 물론 전쟁의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만 우리가 좀 어리석은 백성들이 일들을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있는 이 전쟁의 소리들이 빨리 멈추고 매일매일 정말로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손이 닿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국과 북한의 이 긴장 상태가 빨리 완화되고 종전 선언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비콰이어 팀이 또 함께 투어하셨던 나고야, 또 알치현 그쪽에 있는 니시오나 이런 쪽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걸었던 그 걸음이 축복된 씨들이 많이 뿌려져서 좋은 소식들이 오고 그 선교사님들하고도 계속 좋은 연결고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같이 1분만 잠깐 기도하고 이주영 단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해주셔서 블레싱 스펜과 함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비콰이어가 주님의 쓰임 받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과 세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전쟁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우크라이나 또 지금 이 땅에서 있는 많은 긴장 상태들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는 전쟁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고 죽음의 공포와 또 죽음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 인간의 참혹한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참혹함과 또 두려움과 염려와 고난을 겪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곳에 하나님 샬롬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샬롬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샬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간의 욕심과 탐욕들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의 탐욕들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사랑할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블레싱 재팬과 빅화이어를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사역들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게 된 일본의 모든 교회들이 있습니다. 일본 귀한 선교사님들, 목회자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이 관계를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빅화이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일본 교회를 위로하시고 세우시며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블레싱 재팬과 함께하는 이 동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함께 역사하시며 공동체로 한 몸으로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블레싱 재팬 하나님 윤성의 대표님과 모든 간사님들 모든 사역자님들 부르신 곳곳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높이 들어 써주시며 하나님 이 단체와 모든 하나님 그 섬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열방을 살리고 일본을 살리고 하나님 이 한국을 살리는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빅화이어 우리 안찬영 대표님과 모든 단원분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큰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있는 숲과 같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팀과 공동체를 통하여서 더욱더 살아나는 역사 살리는 역사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의 복과 하나님의 평강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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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마무리하셔야죠. 네. 네. 오늘 정말 기쁜 교제와 함께 또 세계를 품으면서 기도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두 분은 또 바쁘시기 때문에 먼저 보내드린 후에 네. 광고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네. 여기서 방송이 끝나지 않습니다. 네. 먼저 함께 빅화이어 분들과 네.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맞단회 한번 하실까요? 맞다는 또 네. 봅시다라는 아, 네. 의미입니다. 그럼 네. 어떻게 하나요? 자, 맞다네. 미나상. 최대한 발랄하게 해주시면 네, 돼요. 미나상. 맞다네 하면 뿅 없어지네요. 네, 아마 그러실 예정이에요. 네, 미나상. 맞다네. 맞다네. 춤을 추며 걸으리 네, 광고를 하마터면 놓칠 뻔했는데요. 저희 매달마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블레싱 재팬 정기 모임 갖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쯤 되면 이제 외우셨을 것 같은데 그럼요. 네, 네. 이제 11월에는 28일 노량진 CTS 빌딩 9층 KWMA 세미나실에서 정기 모임을 갖고요. 메신저로는 박요한 교수님께서 섬겨주십니다. 네. 네. 그 자리에서도 또 많은 분들 뵙길 소망하고요. 그리고 다음 보이는 라디오 회차에서는요. 하나짱과 기키타이 코너에서 또 다른 게스트를 모시고 인터뷰를 합니다. 네. 네, 요번 회차 이제 빅화이어 인터뷰 재밌게 보셨을 텐데 네. 네, 요번에는 저희 블레싱 재팬의 대표 총무인 장성환 목사님을 모시고 일본의 어린이 식당 결식 아동을 위한 코도모 쇼쿠도 사역을 중점적으로 이제 일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해요. 네. 네, 그래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블레싱 재팬 맞다네.